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꼬박꼬박 잘 내시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만큼 또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들이 있을 때 잘 챙겨서 받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데,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부부 합산되어 있는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금액이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인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 중에요, 최근에 2019년부터 시행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1년에 한 번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청하고 나서 받는 것까지의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너무 오래 기다린다라는 그런 어떤 컴플레인에 따라서 반기 신청 지급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소득을 가지고 신청을 8월에, 상반기에는 8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지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그 다음에 2월에 신청을 해서 6월에 지급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을 9월에 하는 이런 반기 신청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이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산은 이제 9월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요. 2월에 하반기 신청은 2월에 해서 6월에 지급받고, 정산은 9월에 하는 걸로 반기 신청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은요,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은요, 단독 가구는 당연히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총소득 요건인데, 이 총소득 금액 기준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가구일 때는 2천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고요.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의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을 보면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끔 조금 애매하고 착각하는 부분이요,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다 대출이다, 이런 경우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제외는요,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이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건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그러니까 여기도 돼 있고 저기도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주자가 전문직으로 종사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청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은요, 이제 5월 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2월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런 신청 안내문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RS 또나 혹은 안내문을 통해 가지고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 그리고 모바일 앱, 그 다음에 홈택스, 서면 신청,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신청 방법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가구는 400만 원 미만일 때는 총 급여액에서 400분의 150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시고요. 호벌이 가구도 뭐 7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뭐 700분의 26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쭉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린 이 표를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숫자하고 하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라는 그런 이제 이 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내 소득 뭐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서 질문되는 사항을 다 입력을 하시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벌이 가구랑 맞벌이 가구가 구분이 돼 있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쭉 있습니다. 뭐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미만일 때는 부양 자녀수 곱하기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때는 부양 자녀수 곱하기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는 게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의 장려금 계산해 보기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를 누르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급 절차인데요. 장려금의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고요.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반기 신청 제도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반기 신청 제도로 신청을 하시면 지급일이 약간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신청하실 수 있고 2번에 나눠서 받는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국세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뭐 신청하기가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으로 이렇게 안내문이 날라오면 그걸 가지고 안내되어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항상 그 세금을 잘 내고 뭐 납세 의무가 있듯이 우리 이런 지원금들도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